금요일인데요. 시장 전략 한번 점검해 보죠. 이제 9월 달은 3분기를 마감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하고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유성 전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3분기 전반적으로 그리고 최근 한 달 우리가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으로 좀 봐볼까요? 네네. 8월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네네. 좀 보합세를 보였었고요. 미국과 유럽이 이제 소폭 상승, 네. 한국 시장은 소폭 하락. 그래서 이제 보합권이었고 뭐 좀 크게 오른 곳은 이제 베트남, 뭐 중국 본토 주식이 이제 두 자릿수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고, 일본이 한 4%, 뭐 요 정도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올해 연초 이후 누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이 32% 정도로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시장이었더고요. 네. 이 중에서 좀 이제 특이한 점은 유럽하고 이제 일본 시장의 수익률이 각각 뭐 누적 성과로 보면 뭐 한 2%, 7% 뭐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네. 예, 이거 달러 환산으로 또 보면 오히려 여기서 한 10% 정도 수익률이 애드가 됩니다. 이게 이제 통화 강세가 그 해당하는 시장의 이거는 그냥 그 나라의 화폐 기준으로 본 거고 여기에 네네. 이제 달러 환산으로 보면은 유럽하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 네.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통화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자라면 네. 이제 유럽하고 일본 증시에 투자를 했다. 음. 그러면 저 수익률의 2배 이상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외 지역으로 자산 배분이 이제 상반기에 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자금 흐름은 일단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락이 됐다는 거는 일단은 멈칫하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네.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추가 또 달러 약세가 간다거나 네.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뭐 추가로 다시 배분이 더 활발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보죠. 아까 뭐 네. 연초 이후에 32% 분명히 다른 시장에 비해서 네네. 높은 성장률을 보인 건 맞는데 사실 그전 1년으로 돌아가 보면 네네. 너무 안 네, 좋았으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올랐어도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 대주주 거래세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좀 있으면서 정부의 시장에 대한 활성화 의지가 좀 꺾였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한국 시장이 이제 3,200에서 계속 좀 등락을 네.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7월에 워낙 좀 급하게 올랐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책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좀 바뀌면서, 네. 그래서 이제 8월은 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5년 평균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 그 뭐 역사적 저평가 수준은 이제 거의 해소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하려면 이익 추정치가 더 좀 상향 조정된다거나 네. 아니면 그런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좀 멀티플이 확장된다거나 이제 이 방법밖에 물론 이제 과열, 네네. 이제 비이성적 과열에 의한 추가 상승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성적인 상황을 판단해서는 일단은 지금은 뭐 밸류에이션상은 적정 수준으로 보이고요. EPS 추정치의 이 상향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6개월 전보다 이제 한국 시장이 이익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네. 회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인데, 이제 한국 시장이 6개월 전 대비 이익 추정치가 가장 많이 상향된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많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상승한 이후 한 뭐 1개월 정도 이제 하늘색 네. 시세를 보면 뭐 크게 이제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퀀트적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보이기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려면 지금 EPS 저 수익 추정치에서 네네. 푸른 계열이 지금 위로 크게 오르는 모습이 보여져야 네네. 시장은 동력을 찾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1개월이라든지 일주 사이에 네네. 향후에 기업들의 이익의 추정치가 막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네네. 시장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 그래프로 보고 있으면 그게 그나마 좀 높은 데가 그래도 한국 아닙니까? 네. 1년 전 대비해서는 네. 뭐 보합권이지만 6개월 전 대비로는 가장 많이 오른 나라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그러면 시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밸류가 적정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네네.
개중에 종목별로는 좀 다를 테니까 네. 종목별로 선별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미 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네.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좀 변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럼 이 추세를 한국처럼 이제 좀 종목 장세로 좀 넘어가는 시기가 오느냐 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뭐 국내 시장 좀 봤으니까요. 미국도 이제 고점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미국도 이제 고평가 논란이 네. 가장 많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쪽에 보셨던 이제 PER 차트를 봐도 미국이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PBR도 봐도 뭐 가장 고점 부근에 형성되어 있고요. 한국은 지금 딱 평균 수준에 딱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PBR 논란에서도 이제 미국이 고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전에 메릴 린치 시절부터 계속 그 서베이를 해오던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 투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봐도 응답자의 한 90% 이상이 이제 미국 시장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뭐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는 한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미국의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지금 최근에 어떤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뭐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왔고 또 연준 독립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면서 미국 시장은 조금 관망 모드로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 지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위에 진한 파란색이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미국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91%다. 그럼 거의 다 고평가라고 봤다는 얘기고 대부분의 밑에 이머징 마켓은 이제 49% 정도가 저평가라고 봤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군요. 어쨌든 맞습니다.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평가 수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면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지금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시장 전체로는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섹터별, 업종별로 이제 좀 분화해서 살펴봐야 되는 시장일 것 같고요. 섹터별로 보면 이 고평가 논란의 가장 원인이 됐던 거는 이제 기술주 섹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금융주를 제외하고 다른 섹터들은 되게 과거 평균 수준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그 IT 업종만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또 반대로 EPS 추정치가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 또한 IT입니다. 지금 뭐 1개월 전 대비 자료를 보시면 3% 이상 이익 추정치가 상승된 유일한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테크 섹터의 성장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그 이전에는 그런 AI 인프라 투자, 뭐 데이터 센터 칩 이런 거 위주로 굉장히 관심이 갔다면 뭐 한 지난주부터는 조금 뭐 온 디바이스 관련 그런 주식에 좀 관심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게 보이고요. 뭐 며칠 전 데이터긴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개인 매수세의 80%가 이제 감소를 하고 했고요. 오히려 이제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 투자자의 관심이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 약간의 변화가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금리는 미국은 뭐 9월달에 거의 인하하는 게 기정사실화로 보이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패드 와치에서도 어제 수정된 걸로 보면 99.4%까지 모두 다 100%죠, 100%. 거의 100%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펀더멘탈만 가지고 판단했냐 아니면 최근에 정책적인 어떤 압박 이런 것까지 심리적으로 반영돼서 모두 다 90% 이상이다라고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죠. 근데 이제 노동 시장을 보면 뭐 졸트 지수 최근에 이것도 그런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구인 건수가 720만 건 이하로 굉장히 예측치보다 많이 하향 조정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굉장히 많이 상향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시장이 둔화되었다. 이 부분에는 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용 시장이 둔화된 게 이게 꼭 그러면 수요의 부족이냐?
아니면 공급의 부족이냐에 따라서 이게 구조적인 원인이냐라면은 좀 의사결정을 달리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 약세에 따라서 뭐 금리 인하가 9월에 25p 될 확률은 뭐 거의 99%라고 하지만 또 최근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네. 같은 그런 데서는 공식적으로도 금리 인하 정책에 반대한다. 뭐 최근에 그런 논란을 네. 가져오는 이코노미스트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고용 둔화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 연준 보고서에도 보면 이게 관세 인하로 하는 네. 물가 상승 이유는 뭐 전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경우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유성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